지난번엔 최강의 흡혈귀 아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런 흡혈귀를 보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다만 헬싱에서의 조건을 본다면 공정 또는 처녀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저런 흡혈귀만 된다면 죽기도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질 겁니다. 이번엔 의도치 않게 흡혈귀가 되어버린 처녀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헬싱의 세라스 빅토리아입니다. Gangsang O Han John. 세라스는 인간 시절 영국의 경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목사를 잡으러 출동하나 해당 목사가 흡혈귀여서 죽기 직전인 상황까지 몰리죠. 그때 아카드가 나타나 흡혈귀와 구울을 소탕하고 그 과정에서 죽은 세라스를 살리기 위해 흡혈귀로 만듭니다. 그 말은 세라스는 처녀였단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흡혈귀가 되는 과정엔 동정과 처녀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럼 아카드도 동정. 세라스는 일단 최강의 흡혈귀인 아카드의 권속이기에 처음부터 상당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반엔 흡혈귀의 힘에 적응한다고 인간의 정신과 흡혈귀의 정신이 충돌합니다. 하도 피를 안 마시길래 수혈팩도 줬지만 거부하고, 월터가 침대 대신에 관짝을 쓰자고 하니까 화도 냈지만 아카드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관짝까지는 인정해줍니다. 이후로도 한동안 피를 먹지 않으며 버티지만 종종 감정이 격해지거나 하면 폭주하여 잔혹해집니다. 그러다 고용한 용병단인 베르나도트와 그린라이트가 켜지지만 밀레니엄의 조린에 의해 베르나도트가 사망하자 세라스는 베르나도트의 피를 빨면서 각성합니다. 이는 세라스의 분노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여태까지 피를 빨지 않았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드의 건속답게 흡혈로 영혼을 흡수했기에 세라스 안에 베르나도트가 살아있답니다. 조린과의 전투 중 왼팔이 잘리지만 각성 후 다른 상처는 재생시키고 잘린 팔은 그림자를 뽑아 대체합니다. 각성한 세라스는 밀레니엄의 훈련도 받은 베테랑 흡혈귀 군대조차 두려워했으며 각성 전까지 세라스 부대를 농락한 조린도 벽에 머리를 갈아버립니다. 평소 세라스는 인간의 시절이 남아있었을 땐 파란 눈이었다가 종종 흡혈귀의 힘을 쓸 땐 붉은 눈이 되었지만 조린과의 전투 후에는 항상 붉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안데르센도 세라스를 소름 끼치는 물건이라고 표현하죠. 흡혈귀로서의 능력 자체를 활용하며 권총을 주무기로 사용하던 아카드와는 다르게 세라스는 중화기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초반엔 글록 17, 흡혈귀가 된 후엔 20mm 대전차 소총과 위력에 비슷한 대형 라이플을 연사하고 주력 전차를 제외한 모든 지상 항공 장비를 타격할 수 있는 30mm포 할콘델-1, 저걸 어떻게 들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할콘델-2 등등. 초반에나 사람이 들만한 걸 쐈지 중반부턴 차량 견인용 화포나 자주대공포에 쓸만한 무기를 들고 연사까지 합니다. 거기에 소령에게 닿기 위해 쏜 총은 88mm라고 하는데 현실에선 크다고 하는 B-17 폭격기가 종이 비행기 마냥 찢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쏜답니다. 능력은 시력, 근력 같은 기본적인 신체 능력 강화가 대부분이었지만 각성 후엔 팔에서 나온 그림자를 이용하여 팔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날개처럼 이용해 비행도 하며 다른 물건을 몸 안에 수납도 가능, 거기에 헬싱 건물 하나 통째로 그림자로 덮어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드가 처음부터 완성된 먼치킨형 주인공이라 세라스가 성장형 주인공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반 세라스와 후반 세라스만 봐도 딱 보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는 인간과 흡혈귀 육체에 관한 문제지 인격적으로는 처음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흡혈귀이지만 인간을 걱정하며 터무니없는 민폐를 끼친 밀레니엄에 분노하고 30년 후에 인테그라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크게 다를 건 없죠. 아카드가 괴물, 인테그라가 인간을 대표한다면 세라스는 인간과 괴물 그 중간을 차지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삶과 몸은 포기했으나 더 살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흡혈귀로서의 삶을 골랐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진 상태에서도 힘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을 돕고 걱정하는 모습은 괴물보단 인간에 가깝죠. 솔직히 흡혈귀가 되는 것도 본인이 고른 게 아니긴 하지. 헬싱이 다른 흡혈귀 설정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세라스와 아카드는 흡혈귀적으로 분류 관계가 맞는 것 같고, 인테그라는 부모라기보단 주인으로 섬기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헬싱의 작가 히라노 코우타는 헬싱을 연재하기 전 19금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쪽 영향을 받은진 모르겠지만 헬싱 초반에 그렇고 그런 연출이 꽤 많은데요. 애니에서도 1화의 세라스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거나 점점 가슴이 커지는 듯한 연출이 상당합니다. 팬티도 자주 보이고 말이죠. 서키스 상대는 베르나도트의 한몸이 되었기에 2차 상작에서 둘이 자주 엮입니다. 아카드와 엮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인테그라와 레즈물도 있다고. 어릴 때 세라스는 강도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했고 시체 능욕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후로 고아원도 자주 옮겨다녔다고 하죠. 헬싱 특유의 그림체에 몸매가 합쳐져 제복을 입었는데도 거유인 게 상당히 돋보입니다. 세라스도 아카드, 인테그라와 함께 세 번째 주인공으로 취급받는데 아까도 헬싱 자체가 세라스의 성장기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인테그라도 주인공 중 한 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애들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비중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거라고는 서치 앤 디스트로이다. 서치 앤 디스트로이. 서치 앤 디스트로이.
참고로 베르나도트는 세라스의 겉모습만 보고 이런 소녀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나 하면서 비꼬다가 딱밤 한 대 맞고 황천길에 발을 담궈보고 왔으며, 사격 훈련 땐 세라스 전용 라이플을 가져와 4,500m 앞 표적을 명중시키는 걸 보고 다시는 나대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아카드는 초반에 세라스를 이름이 아닌 여경으로 불렀지만 흡혈귀로서 각성한 뒤엔 세라스라고 부르며 인정했답니다. 일찍이 혼자가 되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흡혈귀가 된 이후의 세라스가 더 밝아 보입니다. 인테그라와 아카드는 분명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맞지만 아카드와 세라스는 아닙니다. 세라스에게 아카드는 본인을 죽인 원수이자 살려준 은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낸 것도 괴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준 것도 아카드니까요. 단순한 가족애라고 하기엔 뭔가 복잡합니다. 아카드만큼의 능력이라면 세라스를 죽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아무리 마스터라 부름의 사이가 좋더라도 세라스에게 아카드는 무서운 존재가 맞긴 하죠. 뭐라고 딱 집어서 어떤 관계라고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인테그라는 인간이라 점점 주름이 늘어갑니다. 세라스는 반대로 흡혈귀라 항상 외모가 젊게 유지되죠. 중간중간 인테그라가 주름에 대해 걱정하는 장면에 세라스가 놀립니다. 점차 늙어가는 인테그라 앞에서 흡혈귀는 얼마나 피부가 탱탱하게요 라고 하는 등 아카드가 없는 30년 동안 많이 친해졌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세라스가 피를 더 많이 빨고 다녔다면 아카드급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얘도 그러면 죽어도 생명 하나 대신 소모하고 살아났을 거 아니야.